이번 시간에는 이번 주 제게 상담 문의 주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상담 주제 중 하나가 뭐냐면 제목 보시는 것처럼 과이단 대표회의의 회장이 관리인인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은 이 쟁점에 대해서 제가 한 4, 5년 전에 이미 판결을 받아놨습니다. 관련해서 다툼이 있었거든요. 광화문에 있는 큰 오피스텔 건물이었는데요. 이 건물이 한 13년 동안에 관리단 대표회의라는 곳에서 관리를 해오고 있었어요. 이런 건물에서 과연 적법한,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관리인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상대방 변호사님은 대표회의가 관리인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셨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관리인이 없는 건물로 밝혀져가지고 저희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서 적법하게 관리인을 뽑아들인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안은 마침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정리가 가능한, 명확하게 정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제가 상담은 잘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부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어떤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 구분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은 아파트와 상가로 되어 있는데 입주 당시부터 관리단 대표회의가 있어서 여기에 대표 임원 8명이 모여서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관리 행위를 결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게 자주 발견돼요. 실제로 이게 발견되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사실은 여기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임원 되시는 분들이 다 아파트를 갖고 계시고 아파트에 또 임원도 하세요. 그런데요,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이잖아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 주체예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모든 걸 결정합니다. 이것을 집합건물에 그대로 따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칭도 입주자 대표회의와 비슷한 관리단 대표회의 이런 명칭을 쓰면서, 또는 관리단 층별 대표회의 이런 명칭을 사용해가지고 관리를 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건물들이 종종 발견돼요. 이런 아파트에 사용되는 개념을 집합 건물에 갖다가 쓰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지만 어쨌든 이런 건물들이 자주 보인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최근 대표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주차비를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유리하게, 즉 무료 주차권을 많이 준 거죠. 그리고 상가 입주자들 그리고 손님에게는 불리하게 정한 뒤 이제 아파트와 상가에 차등을 둔 거예요. 이것을 강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그냥 무료, 상가 입주자들은 유료. 그러니까 당연히 상가에 오신 손님들도 다 유료가 되는 것이죠. 이러니까 이제 불만이 생긴 거예요. 이처럼 대표회의가 마음대로 주차비 같은 것을 정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행위는 관리단의 관리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자, 이게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제목과 같이 관리단 대표회장이 관리인인가요? 요 쟁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대표회의가 마음대로 주차비를 결정해서 이것을 실행하는 것, 이것은 옳은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대표회의가 집합건법상 관리인이 아닌 거 아니냐. 집합건법상에는 이런 행위는 관리인, 즉 관리단 회장이 하게 돼 있는데 대표회의가 관리인도 아니면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질문을 주신 것입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자, 관련해서 법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 단독 건물이고 주상복합, 즉 주, 공동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단독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죠. 이런 집합건물법에는요, 이렇게 있어요. 24조에 관리인 선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소장 이런 분들이 관리인 아니에요. 법상 관리인은 관리단 대표, 즉 전체 구분 소유자의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관리단 회장, 관리단장 이렇게 불려요.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는 이처럼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어요. 이거 아직까지도 혼동하시는 분 많이 계십니다. 종전에 판례도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2013년도에 법 개정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항이 들어와서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관리단 회장이니까 무조건 구분 소유자여야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법으로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임차인 또는 제3자, 건물과 상관없는 제3자도 관리단 대표,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임기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이것은 강행 규정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2년 범위 이상, 즉 3년, 4년 정해도 2년까지만 유효해요. 그 이상은 무효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관리인은 집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2013년 6월부터 시행된 개정집합건물법에서는요, 요 조항을 새로 신설해요. 규약으로, 이 적법한 규약이 있을 경우에 관리위원회라는 것을 둘 수가 있거든요. 이런 관리위원회를 두고 이런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이 관리단 집회가 자주 모이지 못하니까, 또 모인다 하더라도 과반을 넘지 못하니까 이렇게 관리위원회에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관리는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따라서 종전에 관리인 선임 결의가 없었습니다. 이러면 여긴 관리인이 없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관리위원회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규약상 관리위원회를 인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관리위원회가, 즉 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려면 또 관리위원들이 뽑혀야 되는 거잖아요. 관리위원은 어떻게 뽑혀요? 이런 관리위원은 또 결국 관련 집회 결의로 뽑힐 수밖에 없어요. 이런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이런 경우에 규약으로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선임되거나 해임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면, 그 경우에는 비록 집회 결의가 없다 하더라도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이런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관리인은 집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 다음 규정을 한번 보실게요. 자, 이것이요, 개정됐어요. 2020년 2월 4일 날 개정돼가지고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집합권법이 시행됐는데 어떻게 개정되었느냐면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에요. 뭐냐면 관리인의 권한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냐? 고용 부분에 대한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보존 행위, 건물에 문제 생기거나 깨지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수하거나 이런 보존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 보존 행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리 행위와 변경 행위예요. 고용 부분 관리와 변경 행위가 있는데, 이런 관리 행위와 변경 행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집회의 결의를 얻어야만 됐고, 이 집회의 결의를 얻어서 그것을 집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됐어요. 종전에는요, 제가 요거에 관련해서 몇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종전에는요, 종전이 언제예요? 개정되기 전, 2020년 2월 4일 개정되기 전에는요, 관리인은요, 보존 행위와 관리 행위를 같이 할 수가 있었어요. 제한 없이. 집회 결의 없이요, 관리인은 보존 행위와 관리 행위는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변경 행위만 집회의 결의를 얻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관리 행위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위탁관리업체 선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상가치 주차비를 결정하고 관리비 결정하고, 이런 행위가 전부 관리 행위입니다. 이런 관리 행위를 관리인이 마음대로 집회 결의 없이 할 수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전횡에 문제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다툼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어떻게 개정됐냐면 보시는 것처럼 개정된 거예요. 이제는 관리인은 관리 행위 하지 마라. 함부로 마음대로 하지 마라. 어떻게 하느냐? 집회의 결의를 얻어서 이것을 집행하는 행위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관리 행위 관리인 스스로 하지 마. 독단적으로 하지 마. 이렇게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이게 사안에서 중요해요. 사안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사안에서 주차비 인상에 대한 부분, 주차비 변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집회 결의가 있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여기에 문제 될 거예요. 자, 다음 조항 보시겠습니다. 관리위원회 설치 기능. 제가 요것은, 자, 집합건물법에는요, 집합건물법상의 기관에는 관리인과 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에는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이 있고, 이 두 주체, 대표회의와 소장이 각각 관리 주체예요. 그런데요, 집합건물법에는요, 기관이 있는데, 관리인과 관리위원회가 있고, 사실상 관리 주체는 관리인만이에요. 왜냐? 관리위원회는요, 보시는 것처럼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즉, 관리위원회는 반드시 둬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안 둘 수도 있어요. 관리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위원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리위원회가 있으려면요, 반드시 적법하게 제정된 규약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관리위원회는 왜 집합건법상 관리인만 관리 주체가 되느냐? 그 이유는요, 관리위원회는요,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해요. 예외적으로 방금 보신 것처럼,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규약으로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건 예외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요, 기본적으로 관리위원회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기구에 불과해요. 집합건법은요, 대통령제와 같아요. 관리는 대통령이고 관리위원회는 국회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흡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사망 보시는 것처럼 1항에 따라서 관리위원회 둔 경우에 관리위원회가 어떤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요, 관리는 25조 1항 각호, 아까 뭐였습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이런 행위, 이걸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관리위원회는 관리인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상황 보시면 1항에 따라서 관리위원회 둔 경우에는 관리인은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사안에서는 사실은 세 가지가 문제가 돼요. 세 가지가 쟁점화 됩니다. 첫 번째, 관리단 대표의 지위가 무엇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집합건물법에는요, 관리단 대표회의라는 그게 없어요. 이런 규정이 없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집합건물법에는 이런 관리단 대표회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여기 이 건물에서 실존하고 있는 이 관리단 대표회의가 무엇이냐, 이 지위가 무엇이냐,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지금 대표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인인가? 이런 대표회의 자체가 관리인이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거 아니었어요. 이런 대표회의 자체가 관리는 아니고, 그러면 이런 대표회의 회장은 곧 관리인인가? 이런 게 문제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점은요, 관리단 집회의 결의 없이, 집회 없이도 관리비를 정할 수가 있는 것인가? 요게 문제가 됩니다. 요게 하나가 다 문제가 돼요. 즉, 집합건법은요, 관리단의 기관으로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상 나와 있어요. 법상 기관으로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요, 입주자 대표회의를 관리 주체 내지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집합건법하고 바로 이 점이 집합건법과 다른 점이죠. 입주자 대표회의 그 자체가 기관인데 상가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요, 기관이 관리인 그리고 관리위원회예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이게 구별되는 점이에요. 자, 여기에서 상가 같은 대표회의, 관리단 대표회의 또는 무슨 대표회의, 층별 대표회의, 심지어는 집합건물의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끌어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대표회의는 적어도 관리위원회로는 볼 수 있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거 제가 받은 판결이에요. 실제로 적어도 관리위원회로는 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죠. 이런 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위원회 회장으로 볼 수 있겠죠. 대표회의는 적어도 관리위원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대표회의 회장은 관리위원회의 회장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대표회의 회장, 관리위원회 회장은 곧바로 관리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관리인하고 관리위원회 회장은 다른 것입니다. 법이 다르게 규정해놓고 있어요. 다만 규약으로 겸직은 가능해요. 관리인이 대표회의 회장으로 겸직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겸직이 가능하다는 얘기하고 관리위원회 회장이 곧바로 관리인이다?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관리위원회 회장, 대표회의 회장하고 관리인은 별개예요. 다른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겸직은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1년 2월 5일부터 이게 개정집행권법 시행된 거죠. 이게 이렇게 시행된 개정집행권법에서는 관리인의 행위는 관련 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보시는 것처럼 개정돼 가지고 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부문 관리 변경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보존 행위는 혼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관리 변경은 집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거 위반하면 무효라는 판결을 제가 받았어요. 직접. 자, 돌아와서 이렇게 관리 행위는 관련 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취지는 무엇이냐? 관리인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사안에서요. 주차비 책정 역시 이건 주차관리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즉 관리 행위란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즉 이런 관리 행위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관련 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안에서 집회 결의가 있었어요? 없었죠. 이 집회 결의 없이 마음대로 주차비를 책정하고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이것은 무효입니다. 다만 관리규약에 관련 집회 결의를 관리위원회 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면 이것은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관리위원회에서 사안 같은 경우는 대표회의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결의했다면 그런 경우에는 유효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관리규약에 이러한 집회 결의를 관리위원회 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런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사안 같은 경우는요. 집회 결의가 없이 대표회의라는 곳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주차비 결정 무효예요. 따라서 이것을 유효하게 하시려면 결국 전체 관리자 집회를 개최해서 그 결의에 따라야 될 것입니다.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리인이 없는 것 같아요. 관리인도 없기 때문에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관리인부터 다시 뽑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